안녕하세요. 이태영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 모의고사,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보실 텐데요. 네, 32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이 5개국이 서울에서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5개국에서 각각 5명, 5명. 저희가 지금 봤을 때 5명, 5명, 저희가 4명, 2명이겠죠? 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네, 5개국에서 대표자가 방문했고요. 지금 5를 한 번 더 썼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봤을 때 5, 4, 2겠죠. 네, 이렇게 나와야지 맞고요. 그리고 이들은 6석, 5석, 5석, 3석, 3석의 테이블에 나누어 앉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국가에서 온 대표자들은 각기 다른 테이블에 앉게 하려면 최대 몇 명까지 앉을 수 있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 6석에는요, 각각 저희가 나라가 5개의 나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 5명, 5명, 5명을 앉을 수가 있겠죠. 각 나라마다 5명씩 앉으려고 봤더니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러시아에서는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 저희가 4명밖에 앉을 수 없겠네요. 그러므로 여기까지 앉혔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3명이 남아있고요. 중국도 2명이 남아있겠죠? 2명이 남아있고요. 중국도 2명, 일본도 2명, 그리고 미국은 1명만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 3석에 앉을 수 있는 건요, 저희가 3나라가 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3석에 앉는 것도 저희가 3나라가 앉을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총 저희가 봤을 때 5명, 5명, 4명, 3명, 3명 앉을 수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20명이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저희가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35번 문제 보실 텐데요. 어느 영화관에서 1분기 입장객 수를 조사하여 보니 총 5,000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5,000원, 성인은 8,000원이었으며 총 수입액은 저희가 2,950만 원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영화관 직원 중 적절하지 않은 분석을 할 사람입니다. 그럼 만약에 청소년을 저희가 X라고 하고요. 지금 성인을 Y라고 한다면 X 더하기 Y라고 하는 총 인원은 5,000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이 5,000원이었기 때문에 5,000 X 더하기 8,000 Y라고 한 게 저희가 2,95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통해서 3개씩 지워지고요. 5를 곱해주시면 5x 플러스 저희가 5y에다가 25,0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므로 빼주시면 저희가 3y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뺐고요. 8에서 뺐죠. 3y라고 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 따라서 y는 저희가 1,500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성인이 1,500명 들어왔고요. 그리고 봤을 때 x라고 하는 저희가 청소년이 보면은 3,500명. 이만큼 들어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이만큼이었다 라고 추측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여기 인원들이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A 사원부터 보셨을 때 전체 손님 중에서 청소년 관람객 수가 성인의 관람객 수보다 많다 라고 하는 내용은 맞고요. 만약에 성인 관람객 수가 2배가 된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인 관람객은 저희가 만약에 3,000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보고 청소년 관람객 영화의 수익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00원에 3,000명이 되는 거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500명에 지금 보면 5,000원인 거겠죠. 본다면 뭐 4개는 뭐 같이 지워지고 여기 있는 거 계산했을 때 8, 4, 32겠죠, 맞죠? 8, 3, 24죠. 네, 8, 3, 24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계산해보면 많아봐야 5, 3, 15에다가는 이런 식으로밖에 나오지 않겠네요. 그러므로 성인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B사원도 맞겠네요. 그리고 C사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 관람객의 비율은 전체의 65%를 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전체의 65%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 인원이 5,000명이었으므로 5,000명에 3,500명입니다. 맞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100분의 70이므로 70%죠. 70%.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했고요. 성인 관람객은 모두 1,500명 이상 다녀갔다 라고 한 내용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C사원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서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방정식 응용수리에다가 저희가 조금 해석을 넣은 거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문제 4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1번 보시면 다음은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표가 나와 있겠죠. 표가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 밑에 혹시 당구장 모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잘 봐주셔야 되고요. 거기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나왔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선지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났을 때 1,000명과 단위 퍼센테이지라고 본다면 아마 여기까지가 1,000명이겠고 참가율하고 고용률, 실업률이 저희가 봤을 때 퍼센테이지로 나오겠구나 라고까지 생각해 주시면서 보시면 기억부터 보시겠습니다. 2021년 대비 2020년 경제활동 인구는 저희가 1.5% 이상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경제활동 인구를 봐주셔야 되고요. 2021년에 총 인구가 이만큼이죠. 그리고 2022년에 이만큼이기 때문에 계산해 주신다면 지금 1,005 빼기 986분의 저희가 986 곱하기 100을 해야지만 총 인원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986분의 지금 여기는 14고요. 5기 때문에 19 정도 나온다. 아, 여기 있는 형태는요. 대략 1000분의 19이기 때문에 대략 1.9%가 나오겠죠. 지금 100을 아직 안 곱했지만 100을 곱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다가도 100을 저희가 곱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약 1.9%보다는 조금 더 높은 1.9 몇몇몇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1.5% 이상 증가했다는 기억의 내용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은을 보시면 남녀 모두 실업자 수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꾸준히 감소했다라고 했습니다. 실업자를 보시면 지금 남녀 보시면 여기 있는 남자와 여기 있는 남자를 보셨을 때 증가했죠. 맞죠? 벌써 틀렸습니다. 아, 실업자 수죠. 네. 실업자 수를 보시면 여기와 여기 봤을 때 증가했죠. 벌써 틀렸습니다. 왜냐면 꾸준히 감소했다는 말이었는데 벌써 증가했죠. 그리고 여기 여자도 봤을 때 증가했고요. 그리고 다시 남자를 보시면 여기서는 감소했네요. 근데 여기서는 유지됐죠. 맞죠? 유지됐기 때문에 꾸준히 감소했다는 니은의 얘기는요. 저희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디귿을 보시면 2021년 전체 비경제활동 인구는 지금 2021년 비경제활동 인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야겠죠? 여기 있는 내용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거기 내용으로 봤을 때 15세 이상 외국인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여기를 뺀 숫자와 지금 여기서 여기를 뺀 숫자로 확인을 해야겠죠. 여기서 여기를 빼시면요. 1000에서 986을 빼시면 저희가 14가 남겠죠. 그러므로 14를 더해 주시면 387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5를 빼주시면 420 나오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2022년보다 적다라고 한
디귿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기역 디귿이 맞기 때문에 니은, 니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그 뒤에 있는 니을도 보시면 고역률은 0.3% 감소했으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고역률하고 실업률하고 비교하고 고역률하고 실업률하고 비교한다면 실업률은 저희가 감소했고요. 고역률은 저희가 0.3%포인트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업률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답은 니은, 리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기억 같은 경우는 조금 장계산이 귀찮을 수 있지만 아마 하긴 할 것 같은데, 아마 수험생분들께서는 니은하고 니을 같은 경우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기억 디귿 같이 숫자 계산을 해주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41번의 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문제는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요 항만별 선박 입항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선지와 같이 보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저희가 2020년까지 부산항은 입항 횟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가장 많은 입항 횟수를, 지금 다른 데랑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죠. 여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맞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을 보시면 2020년 3, 4분기에서 보시면 2022년 3, 4분기에서 전년 동분기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항은 목포항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소개를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는 거겠죠. 여기와 여기서 여기 봤을 때 동분기 비교해보면 여기는 증가했고요. 맞죠? 지금 여기도 감소했고요. 여기도 증가했고요. 여기도 증가했고요. 여기도 증가했고요. 여기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봤을 때 증가량을 물어본다면 여기서 빼주시면 되겠죠. 빼주시면 증가량을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기준으로 늘어난 양이 얼마큼인지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가장 마지막에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계산이 빡세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증가해봐야 1000이죠. 지금 증가해봐야 감소했고요. 얘는 여기선 증가해봐야 한 1300, 증가해봐야 200, 증가해봐야 저희가 봤을 때 2200입니다. 상대적으로 숫자는 작은데 2000만큼 증가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30% 정도는 증가했구나 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30% 그 안짝으로 증가했을 텐데요. 다른 애보다 월등하게 많이 증가했고 비율도 높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니은도 맞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2021년 3, 4분기와 2022년 3, 4분기에 내양의 입학 선방 차이가 가장 큰 항구는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보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차이가 가장 큰 형태는 지금 차이라고 했기 때문에 늘고 줄고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00 정도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500 정도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500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300,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300 정도 될까요? 2200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한 800, 700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었다. 그러므로 목포항이 가장 변화가 크다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인천항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계산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조금 숫자의 갭 차이가 좀 갑자기 월등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대충 계산한 거지만, 솔직히 얘가 지금 여기가 가장 많이 변화가 됐구나 라는 걸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보기 같은 경우는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45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47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다음은 A마을의 상호간 태양광 생산 잉여 전력 판매량에 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A마을은 제시된 4개 마을이 A시의 마을은 제시된 4개 마을이 전부이며 모든 마을의 전력 판매가는 같다 라고 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적인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동일하고 여기 있는 것만 아마 조금 다를 거야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거래 수지가 판매량 빼기 구매량입니다. 한마디로 판매량이 구매량보다 크면 플러스고요. 판매량이 구매량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손실이겠죠. 그랬을 때 간마을 같은 경우는요. 구매를 이만큼 했습니다. 맞지? 구매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저희가 610만큼을 구매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계산하시면 저희가 530만큼을 구매했고요. 병 같은 경우는 570만큼을 구매했고요.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580만큼을 구매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매한 내용은요. 간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와 여기를 다 더해 주시면 570만큼을 저희가 판매했고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640 그리고 510 그리고 나서 570만큼을 판매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를 먼저 쓴 이유는요. 저는 선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선지를 보시면서 문제를 푸신다고 한다면 총 거래량이 같은 마을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총 거래량이 같다라는 거는 지금 들어온 거와 나간 게 같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갑 같은 경우는 610과 570, 을은 530과 640, 570과 510, 580과 570이기 때문에 같은 마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갑 마을이 을 마을에 40kW를 더 판매했다면 지금 을 마을에 더 판매했다면 지금 더 많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을 마을의 구매량은 을 마을의 구매량은 여기서 병마을의 구매량이랑 비교해 봤을 때 40도 판매했다고 한다면 570이겠죠. 맞죠? 그러므로 더 많게 된다 라는 건 좀 애매모호하죠. 왜냐면 같게 되기 때문에 같다와 많다는 다르겠죠. 그러므로 2번이 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머지 걸 마저 보신다면 태양광 전력 거래 수지가 흑자인 마을은 구매와 저희가 판매가 봤을 때 구매가 더 크면 적자죠. 그러면 지금 갑 같은 경우는요. 구매가 610이고요. 판매가 570이기 때문에 적자고요. 그리고 을마을 같은 경우는 이만큼 구매를 했고요. 이만큼 판매를 했기 때문에 흑자고요. 맞죠? 네. 병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고요. 정마을 같은 경우도 더 크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그러면 흑자인 거는 을마을밖에 없다 라고 하는 3번 선지도 맞고, 그리고 전력을 가장 많이 판매한 마을과 지금 을마을이겠죠. 가장 많이 구매한 마을은 갑마을이겠죠. 맞게 되겠고, 구매량이 거래량의 40% 이하한 마을은 없다. 지금 거의 육박하기 때문에 거의 한 80% 90% 되겠죠. 그러므로 5번 선지도 맞다라고 볼 수 있어서 47번의 답은 바로 2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를 이렇게 읽고 판매를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가 조금 헷갈리시는 수험생분들을 좀 낚기 위한 문제 같은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두 번만 풀어보시면 어떻게 표를 확인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서 꼭 풀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5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수를 나열했다라고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수를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러면 수험생 분들께서도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테두리가 진한 테두리겠죠. 그러면 이 박스와 지금 여기 박스와 저희가 여기 박스 각 박스들만의 규칙이 있는 거겠죠. 그 박스들의 규칙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여기의 수들로 여기 규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제 그에 따른 규칙이 여기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줬겠죠. 그런데 그런 규칙이 없다면 각각의 박스마다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박스의 규칙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수들의 연산으로 얘네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네들의 숫자의 곱과 빼기 이런 걸로 안쪽에 있는 형태를 만드는 애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요, 숫자들이 사실 중구난방입니다. 맞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숫자들의 합이나 차가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게 가장 먼저 해 보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얘하고 더하면 14고요. 더하면 첫 번째가 22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죠. 하나만 더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셔서 그게 같은 값이 나오는지만 확인해 주신다면 문제가 어렵지 않죠. 왜냐면 여기가 13이고요. 여기도 22겠죠. 그럼 그럼 모든 값의 합들이 22가 되겠구나.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애도 22가 돼야 되므로, 그러므로 얘와 얘 합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7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풀어봤냐 안 풀어봤냐 이 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패턴으로 나오는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각 박스들만의 형태가 일정하게 나오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50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56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다음 글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내용도 알아주셔야 되고요. 선지와 매칭도 시켜주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를 먼저 보시면, 인간은 박식과 숭고한 본능은 수백만 년 전에 획득했다라고 했고요. 2번, 인간에 대해서도 동물학적 관점에서 탐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3번, 인간이 오랜 옛날부터 갖고 있던 동물적 본능은 오늘날에도 남아있다. 4번, 인간은 자신이 지닌 동물적 본능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고, 5번 같은 경우는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숭이와 유인원 가운데 호모 사피엔스는 구별되는 외형적 특징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보셔야겠죠. 쭉 보시면 192종과 한 가지 별종이 있으니 이런 애들인데 차이점은 털이 없다 라고 하는 애가 나왔기 때문에 5번 외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맞죠?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5번은 우선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쭉 보시면 기본적인 욕구를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이런 게 있지만 저희가 이런 거를 누르려고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했으므로 지금 4번의 선지가 나와 있는 거죠. 동물적 본능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쭉 보시면 지금 보셨을 때 지금 숭고한 본능을 새로 얻었지만 옛날부터 갖고 있던 세속적 본능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동물적 본능은 오늘날에도 남아있지만 앞서 나왔던 내용과 봤을 때는 누르고 있다라는 내용이므로 3번은 맞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박식과 숭고한 본능은 최근에 생긴 거겠죠. 다른 거에 비해서 본능보다는 최근에 생긴 거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람에 관해서 나열을 하기보다는 인간과
동물과의 매칭을 통해서 동물이라고 하는 시점을 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2번도 옳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1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6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61번 문제도 내용을 추론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1번 문제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는 제약연구원은 허가 요청 단계에서 참여한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 1번에서 연구원은 제약연구원은 연구원은 약품 허가 단계에서 참여한다라고 저희가 1번 선지에 나와 있고요. 수험생분들께서는 연구원이 약품 허가에 참여한다. 요거가 포인트겠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제약연구원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면 지금 정보 부족이면 정보 부족 시에는 약학을 전공해야 된다. 지금 제약연구원 같은 경우는 약학 전공자만 할 수 있구나 라는 내용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라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생명이나 유전공학 전공자도 일할 수 있다. 지금 생명이랑 혹은 유전 전공자도 저희가 봤을 때 제약연구원. 그러면 정보가 부족하면 약학 전공자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약연구원이 생명 유전 전공학자도 저희가 가능하다라고 했으므로 2번, 3번은 같이 나올 경우가 높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전문가가 되려면 반드시 석사랑 박사가 취득해야 된다 이라고 얘기했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제약연구원에게 요구되는 요구 능력이 많다. 요구 능력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선지를 보시면 제약연구원이나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모든 단계에서 참여하지만 저희가 특히 신약 개발과 임상 단계에서 중점적이다. 지금 과정은 신약 개발, 그리고 임상 실험, 그리고 허가 요청, 그리고 저희가 홍보, 영업 이렇게 총 4개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두 참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참여한다는 얘기가 맞겠죠?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약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약학 전공자만 제약연구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희가 봤을 때 생명화학 유전공학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되고 싶다면 해당 분야 동안 연구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취득해야 한다가 아니라 유리하다 라고 했으므로 저희가 이거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혹시 모르기 때문에 밑에 것도 한번 보시면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생명과 관련된 일만큼 무엇보다 꼼꼼함과 신중함, 책임의식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것도 필요하다 라는 멘트들이 나열되어 있겠죠. 그러므로 많은 거를 요구한다. 결국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를 먼저 읽고 푸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요. 선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는 6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랬을 때 인간은 사회 속에서만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사회화하고자 한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만 자신의 자연적 소실을
소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개별화하거나 고립시키려는 성향도 강하다. 이는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문장을 다 읽었다라고 여기 있는 문제를 다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지를 이제 같이 보신다면 1번 사회성만으로는 충분히 목가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나서 사회성만으로는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기 어렵다 라고 하기도 이 내용들을 반박하기 힘들죠. 결론적으로는 4번이 돼야 되는데요. 4번을 보시면 인간은 사회성만 가지고도 자신의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는데 저희가 문제를 보시면 지금 여기서 자신을 사회하고자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인간은 개별하거나 고립시키는 성향도 강하다라고 했으므로 이거를 반박해야 되는 거겠죠. 그에 따른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답은 저희가 4번 인간은 사회성만 가지고 자신의 개능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해야지만 여기에 따른 내용과 반박이 되기 때문에 답은 저희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글의 내용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에 따른 반박할 내용이 뭔지 눈에 좀 들어오기 때문에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72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보시면 어느 편의점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CCTV 확인을 통해 편의점을 들렸더니 ABCDEF가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범인은 두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범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들 중 범인이 두 사람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범인은 누군가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B하고 C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C가 가방 속에 훔친 물건을 넣는 걸 봤어요. 아, C가 범인이야. 나는 범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B와 C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봤을 때 F가 범인인 게 확실해요 라고 했고요. 뭐 여기서 F가 물건을 훔쳐서 편의점에 나가는 걸 봤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A와 E도 같은 내용을 하고 있으므로 A와 E는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A와 E가 둘 다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A와 E는 무조건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A와 E가 무조건 참이라고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도 모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와 E는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나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B하고 C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B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B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범인은 B가 범인인 거겠죠. 맞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C가 가방 속에 훔친 것을 봤어요 라고 하는 게 거짓이므로 지금 C는 범인이 아니죠. 지금 C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C는 참이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 지금 A와 E가 거짓말했으므로 둘 다 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지금 그러면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F가 물건을 훔쳐서 편의점에 나갔어요. 그러므로 F가 범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도 F가 범인이야 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므로 C와 E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범인이 없다는 거겠죠. 맞죠? 그리고 나서 지금 봤을 때 나머지 얘도 참이겠죠. 맞죠? 저희가 그런데 A, B 중에서 B가 참이기 때문에 D도 맞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F하고 B가 범이다. 그래서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A와 E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B와 C가 저희가 반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A와 E는 같은 방향 쪽으로, B와 C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 쪽으로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조금 빨리 풀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2번의 답은 저희가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7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76번 문제 보시면 S사는 업무 처리 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속 직원의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라고 했고요. 이를 위해 매달 부서별로 사고 건수를 조사하여 다음에 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부과하고 유형별 벌점과 당월 사고 유형별 건수 현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을 때 두 번째로 높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높은 애가 어디냐? 라고 물어봤는데요. 네, 산정 방식으로는요, 사고 유형별 건수와 고부의 총합으로 계산할 거고요. 중요한 게, 표창을 받으면 20점을 차감해 줄 거야. 라는 게 하나 특이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표창을 받아도 의도적으로 부정행위가 많다면 저희가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여기와 상충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가 표창을 받았는지와 그리고 3건 이상의 의도적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조금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표를 봐주시면 의도적 부정행위가 있는 애와 저희가 전문가가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없는 거로 취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놓고 문제를 보시면 의도적 부정행위는요 20점이고요. 저희가 의무는 12점 그리고 사소가실은 6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A 같은 경우는요 20점 플러스 24점 플러스 18점이 되겠고요. B 같은 경우도 20점 플러스 저희가 48점 플러스 12점 마이너스 20점이 되겠고요. C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36점에서 36점이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점 플러스 저희가 24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40점 그리고 플러스 저희가 24점이겠죠. 그러므로 어차피 더하기 문제이기 때문에 더하기는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걸 알고 하냐 모르고 하냐의 차이인 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요 봤을 때 저희가 62점이 나올 거고요. 지워지겠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60점이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72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84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64점이겠죠. 그러므로 1등, 2등, 3등, 4등, 5등이네요. 결론적으로 C가 2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포인트 부분만 잘 잡으시면 연산이기 때문에요. 맘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므로 꼭 집중해서 풀어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네, 78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ABC에게 분홍색 모자 1개와 노란색 하나, 하늘색 모자 2개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각자의 머리에 씌운다고 알려준 후에 눈을 감게 한 다음 모자를 씌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뭐 있는지는 알지만 자기가 쓰고 있는 게 뭔지는 모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A, B, C 순으로 한 줄로 서서 벽을 바라보고 있으며 앞에 있는 사람의 모자만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A와 B와 C 순으로 보고요. 요렇게 있는 거겠죠. 맞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항상 옳은 것입니다. 항상 옳은 것. C는요. 내 모자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C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모자가 이렇게 4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A하고 B하고 봤을 때 만약에 하늘 혹은 하늘 분홍 하늘 만약에 노란 색깔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C가 알 수가 없는 거겠죠. 만약에 하늘이라고 한다면 노랑과 분홍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하늘, 분홍이면 하늘과 노랑, 그리고 하늘, 노랑이면은 저희가 하늘하고 분홍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A와 B가 지금 여기서 노랑과 지금 분홍을 쓰고 있다면 C는 하늘밖에 안 남기 때문에 C가 나는 하늘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므로 이 셋 중에 하나이므로 C가 자기 자신의 모자 색깔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조건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조건이. 그런데 B가 봤을 때 나도 내 모자가 무슨 색인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B 자리에 만약에 하늘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노란색, 분홍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알아야겠죠. 만약에 하늘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분홍색과 하늘색이면 여기 있는 패턴으로 인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맞죠? 그리고 여기도 알 수가 없는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A가 하늘이어야지만 얘가 아는데 하늘이라고 말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B는 지나가고, 그런데 A가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A가 알았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B가 만약에 하늘이었다면 얘도 하늘이기 때문에 그때 알 수 있다는 거겠죠. 만약에 여기서 하늘 쓰고 있다면 지금 분홍하고 하늘인지 저희가 혹은 분홍하고 노랑인지 모르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경우밖에 없으므로 A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하늘색이다 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78번의 답은 저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A 모자는 하늘색이다 라는 것만 알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